두 번째 저희가 추린 이야기는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의 첫 회동이었는데 이 자리에서요. 돌연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인지 여기에도 또 의문점이 남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는데 대통령 중심제 이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하고 잘 맞는지 이 시점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 소추,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 소추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 좀 또 덜어주고.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우리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쓰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좀 민생 추경을 좀 하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안 가결 이후에 공의 헌재로 넘어간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 그러면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을 한 거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오간 건 없다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여당의 속내가 뭐라고 보세요? 여당의 속내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차후 집권을 했을 가능성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향후에 된다면 네. 일단은 이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 개헌을 하자. 그러면 4년 중임제가 될 공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는 대통령은 이제 1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존의 5년보다. 그다음에 대통령제를 내각제 부분으로 또 이렇게 정치적인 제도 개혁을 하자. 네.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지금 현재 국정 안정과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되돌려야 돼서 네. 뭐라냐면 국정 긴급 어떤 위기관리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네. 그냥 갑자기 뭐 이런 정치개혁 얘기를 해요. 예. 생뚱맞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마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민주당도 어쨌든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지 즉답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나서 논의돼야 될 정치개혁의 문제가 예. 지금 시급한 게 국정 안정이 먼저인데 그 얘기는 꺼내지 않고 갑자기 향후 해야 될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죠. 왜 꺼냈다고 보세요?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 지금 하자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탄핵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 개헌론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하자. 예. 그렇죠. 제안 자체는 그게 틀렸다 맞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저걸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탄핵의 어떤 빌미는 현직 대통령이 빌미를 제공했고 네. 또 거기엔 또 여당이 있는데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 엄청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 걸려 있잖아요. 네. 지금 몇 개월 아니면 피선거권 박탈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네.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탄핵 빨리 시켜서 다음 대통령 선거 하고 싶은데 네. 아마 본인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뭐 생뚱맞게 여기서 개헌이냐 네. 그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네. 개헌 얘기하는데 추경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화법인데 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걸 권성동 원내대표도 잘 알지만 예. 그냥 한번 던져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한번 던져본 거다 이런 분석이신데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될 경우에요. 노동일 교수님. 이게 사실상 내각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각제가 실현될 경우에는 다수당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도 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예. 하긴 했는데 그 예전에는 아니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냐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제도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뭔가 네. 새롭게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개헌 논의가 그렇지 않고 뭐 정권마다 있었잖아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주장하던 해서 예.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안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지금이 조금 진지하게 논의를 하면 되지 않는가 싶긴 한데 지금 와서 될까?
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냥 던져본 얘기 같고 이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예.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했잖아요. 질서 있는 퇴각 탄핵이 아니고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또 과연 내각제가 그러면 예. 대통령제보다 더 나으냐.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바로 다수당이 예. 총리를 배출하니까 다수 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함께 장악하는 거잖아요. 견제가 안 된다. 예. 누가 견제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나마 다수당에서 그야말로 자기 자당에게만 유리한 네. 전체 국가적인 차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입법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막을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데 다수당이 총리까지 배출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해버리면 다수당 의원들이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견제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견제를 합니까? 메르켈 독일 총리 2005년부터 21년까지 16년간 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이 있는데 계속 정권 신임만 받으면 네. 물론 뭐 잘 하니까 그랬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다수당만 되면 5년, 10년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6년간 재임했어요. 그게 우리 그렇군요. 국민들이 과연 그걸 용인할까? 네. 저는 좀 의구심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데요, 오늘 사실 저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관련된 논의는 별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쨌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게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와중에 인사청문회는 추진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어쨌든 위원장도 꾸리고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어서 결국에는 본회의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키는 오롯이 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결국에 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당연히 통과되는 게 법률적 요건이나 절차상 요건에 전혀 뭐 이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헌법재판관의 3인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예.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추천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이 청문 절차를 끝나고 네. 추천했을 때 대통령 임명 자체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냐 없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9명을 다 어차피 형식적으로라도 임명을 해야 돼요. 네. 왜 나눠놨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명을 빼고 6명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네. 따지고 보면 이거는 권한 행사할 수 없다면 그럼 대통령 9명을 다 임명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도 여야 대표 간의 얘기를 말을 하지 못하는 건 본인도 17년 얘기한 게 있고 말해봤자 이거는 믿져야 본전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어차피 정치적으로 그냥 어깃장만 놓다가 물러날 사안이다. 근데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여론에 큰 부담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도가 아니라 이거는 여야 합의 없이 갔다면 모를까. 예. 이미 여야 합의가 된 상으로 가기 때문에 네. 모든 어떤 책임은 여당에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예. 권한 대행이라는 게 뭡니까?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무슨 현상 유지 권한, 현상 변경 권한 하면서 유지 권한만 있다 얘기하는 건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네.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뭐 거부권은 안 된다, 뭐 어떤 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 하는 건 어불성설인 얘기고요. 네.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조금 자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는 것이지 어떤 권한은 되고 어떤 권한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헌재 재판관을 9명으로 구성하는데 6명만으로 심판하게 한다? 그건 나중에 가서 정당성에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엄중한 사태를 심판할 때 그 결론까지 내려야 하는데 처음부터 9명 재판관을 완전하게 구성해서 임하는 게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디에든 국가적으로 당연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희가 여권 얘기를 또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물어본 겁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인데 계엄 사태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예.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반응을 했다고 봐요.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은 워낙 약간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네. 이제 그 이제 한동훈 대표도 특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TK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이제 TK가 텃밭 아닙니까? 네. 이제 거기에 정서에 맞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저렇게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찬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친윤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인 이제 보수층에서 반응이다 이렇게 보고 예.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이런 거죠. 지금 상당히 보수층에서 합리적이면서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책 혐오를 느껴갖고 떠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보수의 강성지지층은 엄청나게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했지 그런 게 응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냉정을 찾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탄핵 심판 과정 이런 네. 것들이 결과에 따라서는 또 뭐 굉장히 변할 수 있는 여론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래픽을 한번 다시 볼까요? 보면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폭이지만 어쨌든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사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보다 먼저 본인 탄핵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래도 뭐 이 탄핵 찬성에 대한 어쨌든 책임론이랄까요?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더 기우는 모양새라고 봐야 되나요? 저게 지금 예. 대상이 국민의힘 지지층 아닙니까? 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자신을 밝히는 사람들이 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설사 정말 보수층이라 하더라도 예. 이건 탄핵해야 되는 거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하더라도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층, 뭐 중도층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뭐 자신을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밝히는 사람들은 네. 탄핵은 안 된다. 어떤 이유든 윤 대통령을 지지하든 아니면 과거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든 뭐 보수층의 괴멸을 걱정해서 그러든 지금 저렇게 사람들은 다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을 반대했던 홍준표 시장이 대폭 오르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뭐 답보 상태거나 떨어지거나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거는 탄핵 직후에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 네. 저게 앞으로 무슨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대권주자 지지율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얼마든지 시장-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의 소폭 상승이 한번 답보 상태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한번 핵심만 살펴봤습니다.